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조선업 준비를 해주셨는데 조선업황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태조 이방원 중에 네. 안 날아간 종목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좀 가장 차별화가 심한 게 좀 조선업종인 것 같아요. 네. 뭐 2차 전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산 2차 전지 방산 같은 경우는 업종 내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조선은 굉장히 좀 차별화가 심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장치 설비 산업이고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에서 네, 태조 맞습니다. 이방원 뭐 이렇게까지 예. 네이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는 양호한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좀 너무 기대감이 과도한 것 같아요. 좀 과도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좀 경계가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선사들은 사실 3년치 일감을 확보했고요. 조선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3년간의 래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에 그러니까 수주를 받은 것들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나눠서 반영이 되고요. 네. 2022년에 지금 실적에 찍히는 거는 이미 3년 전에 2020년에 수주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사상 최대 실적 수주 양호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도 굉장히 그런 불구하고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네. 뭐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그런 또 네. 내용들을 많이 봤거든요. 차이가 있거든요. 네. 실제 실적 반영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조선사들은 3년치 일감을 다 확보한 상황이고요. 지수 대비로는 상당히 추가로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가 한 달 동안 약 5%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는 한 8% 정도 하락하면서 한 달 내에서도 계속 지수는 부진했지만 그 대형 조선주 평균으로는 한 3%대 하락을 보여서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을 나타냈고 기자재 쪽은 뭐 압도적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은 평균 16%의 수익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지수 대비 선방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대형주 단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약 1%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가장 지수 대비 초과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한 약 10% 가까이 9.2% 빠지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 단에서는 조선 기자재 단에서는 세진중공업이 4%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100% 조선 기자재는 아니지만 조선 기자재를 영위하는 피팅 업체라고 하죠. 피팅 업체인 성광밴드와 태광이 40% 넘는 상승을 보여줘서 피팅 업체들의 상승률이 아주 높았네요. 네. 지금 피팅 업체는 쉽게 말하면 다 그 치킨 게임이 끝난 상태입니다. 반도체도 지금 3개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정도 살아남은 것처럼 네. 피팅 업체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난립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성광밴드, 태광, 뭐 BMT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거의 다 승자 독식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의 성과, 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상승세가 161포인트에서 둔화된 건 맞습니다만 꺾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9월의 성과 동향이 하반기 성과의 방향성을 중요하는 이제 결정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북미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근데 다만 전체적인 글로벌 전반적인 물동량은 다소 지금 둔화세에 있다는 점. 근데 8월 달에 국내 조선소의 LNG선 수준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이 LNG 7척 수주를 했고요. 7월 달에 투자 규모가 유럽의 선사, 유럽은 특히 한국 조선사를 선호하는데요. 기술적인 진입 장벽에 따라 예를 들어 중국에 발주를 줬다가 중국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국내사로 턴해서 수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 선사가 중국, 일본보다 훨씬 투자 규모가 7월 달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투자 규모가 늘어났다는 거는 국내 조선사의 추가 발주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PC선 운임이 러시아가 정유의 수출을 제약함에 따라 초창기에 12,625불에서 지금 24,000불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과가 다 빠지는 건 아니고 성과별로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LNG선 수입량 자체가 좀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만큼 수입량 회복에 부족한 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지나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NG 전체 프로젝트의 착공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건설 중인 게 24개에서 올해 추가로 지금 7, 8월 달에 늘어난 거면 8개가 늘어나가지고 32개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신규 10개가 지금 추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이 중 모두 미국이고 미국은 지금 3천만 톤 규모로 지금 LNG 액화 프로젝트가 예상됨에 따라 이 3천만 톤 규모면 LNG 선박만 55척. 이 네. 본격
그 건설 과정에서 피팅주가 뭐 1,000억 넘게 지금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십 또한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7월까지 국내 조선사 상위 5개 조선사의 수주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가 있다. 작년보다 3.3%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주 잔고 8월달 수주 잔고 역시도 전년 대비로는 9.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주 잔고의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잔고 폭은 줄었지만 고부가 가치적이기 때문에 금액은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관심업종 알아볼까요? 네, 아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승률을 보여줬으면서 네. 여전히 좋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성강밴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팅 업체죠. 네, 성강밴드는 지금 고점 놀이를 하고 있어요. 고점에서 5%, 10%에서 안 빠지고 계속 그 가격대를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됩니다. 2022년 매출액 단에서는 2,4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70% 넘는 매출액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익률 단에서도 12%의 견조한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팔다가 다시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피팅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치킨 게임이 끝난 시장이어서 공급자 우회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카타르 LNG 쪽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카타르 LNG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7,700만 톤에서 2027년에 1억 2,600만 톤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수주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작년 그다음에 올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 고마진의 스테인레스나 합금강 쪽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데 이 부분의 매출이 고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조선 기자재주는 조선주와는 달리 실적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기자재는 조선주만큼 뭐 3년의 터울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래깅은 있지만 올해 수주가 반영된 건 상반기에 반영된 거는 이제 하반기에 바로 실적으로 하반기에 나옵니다. 연결이 네, 되겠네요. 그래서 하반기에 더 실적을 말씀 주신 대로 더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LNG 수출 프로젝트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네.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아까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가 반영되면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광밴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최근에- 한 2% 중반대 하락세인데 네.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건강한 조정이요. 최근 기관 매수의 평단가가 16,400원입니다. 네. 그래서 기관 매수 평단가 기준으로 위아래로 매수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6%에서 7% 정도를 잡으면 최저 매수가는 한 14,800원이고요. 그다음에 최대 매수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한 17,000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여기서 20% 초과하는 금액인 한 24,450원까지는 저는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14,2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장기로 1년 넘게 투자하실 분은 주봉인 20주봉의 평당 가격이 한 11,900원 선까지는 더 길게 봤을 때는 11,900원 선이 깨지지 않으면 내년까지는 좀 들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2만 원 초반대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4,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성광밴드 피팅 업체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더 준비를 하셨죠? 네, 세진중공업인데요. 네. 순수 조선 기자재 업체는 조선 기자재가 100%고요. 현대중공업 LPG 선이 지금 67척 수주했는데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현대중공업의 이 LPG 탱크를 납품하는 데인데요. 2년 연속 30% 넘게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2년 연속 30척 이상 나오고 있고요. 네. 2020년 연간 매출 세진중공업 또한 80% 가까이 증가해서 한 2,50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670% 증가 28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또한 조선업이 3년간 일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3년간의 수주 실적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순차적으로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회사들요. 다 작은 회사들 다 인수해가지고 조선 기자재 이 LNG 추진선 관련된 뭐 선박용 환경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 선박용 연료 탱크 그다음에 작은 이런 조선 배관용 이음새 파이프 등 네. 이 조선 기자재 쪽의 밸류체인을 이룬 회사입니다. 세진중공업이.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 가장 조선과 이 해상 풍력까지 유럽의 해상 풍력까지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울산시의 부유식 플러터 관련돼서 6에서 9 기가와트시의 규모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기자재 뭐 단에서 풍력 관련 업체로도 뭐
거론이 되고 하더라고요. 네, 풍력 기자재 업체들로도 지금 네. 성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재밌는 게요. 땅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땅의 가치만 지금 엄청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일단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550원 정도인데 네. 어느 정도 목표로 두면 이게 좋을까요? 고점 찍고요. 최근에 조금 빠졌습니다. 최근에 지금 7,000원 초반까지 빠졌는데요. 기간에 지금 평단가는요. 제가 예. 계산을 해봤더니 한 8,017원 정도 됩니다. 8,000원 정도 기간은 보면 지금 되겠고요. 최근에 매수하는 그러면 기간이 있죠. 오늘 현재가보다 기관평 단가가 높네요. 네, 한 6% 정도 빠지는 정도 네. 수준이라서 저는 세진중공업은 성강밴드보다는 좀 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7,2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는 세진중공업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9,000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9,000원 이상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 성광밴드와 세진중공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